이러다 10년 일찍 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로서 50년 경력으로 은퇴하고 지금은 여든이 된 곽준용 의사입니다. 무심코 했던 우리의 일상 생활들이 죽음을 앞당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10년 앞당기는 습관 첫째,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자주 눕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거나 누워 있어 활동량 감소 이로 인해 근육이 퇴화하게 됩니다. 똑같이 넘어져도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질 때 뼈가 부러지거나 부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긴 세월 환자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어르신들이 병이 아닌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특히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뼈와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임을 멈추면 오히려 통증은 더 심해지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일어나서 걷고 의자에 앉아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저도 지금도 매일 아침 2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몸을 쓰는 것은 약보다 강한 치료입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으며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낙상, 치매, 폐렴 등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족분들이나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누워있는 시간은 줄이고 앉고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두 다리로 오래 걷고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이고 삶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거나 너무 적게 드시는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잘 먹지 않아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져 병원 침대를 떠나지 못하게 된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거나 단백질은 신장에 안 좋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욱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근육은 곧 면역력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쉽게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며 넘어지기 쉽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소식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합니다. 이는 하루에 계란 2개, 두부 반모, 고기나 생선 한 접시 정도는 꼭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없는 한 단백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지 근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회복, 상처 치유, 면역세포 생성, 호르몬 균형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이 중요해진 지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르신들 잘 드셔야 합니다. 제대로 먹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올해로 77세입니다. 늘 날씬한 체형을 유지해온 그녀는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무리가 갈까봐 단백질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보다는 나물, 밥, 김치 위주의 식사를 고집했고 하루 한 끼는 거의 미음이나 죽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장을 보고 오는 것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금세 지쳤고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자주 넘어졌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백질 섭취 부족이 원인이라며 하루 6,070지은 꾸준히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피했던 단백질이 오히려 자신의 기력을 앗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을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콩으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에는 두부조림이나 계란찜을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바뀐 식단 덕분에 몇 달 뒤 다시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위해 금기시해온 음식들이 실제로는 노인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노른자, 붉은 고기, 생선 기름, 버터 등은 오해로 인해 식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D, 콜린,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노인에게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적당량의 계란은 오히려 뇌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붉은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철분과 비타민 B12 공급원이 되어 빈혈 예방과 신경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노인이 특정 음식을 지나치게 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고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며 결과적으로 체력이 약화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D는 노인의 근육 유지와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한데 금기식으로 인해 이들 영양소가 결핍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너무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태에 맞는 식단 조절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음식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의 즐거움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제한적인 식사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활동 감소와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노인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충분히 골고루 맛있게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음식은 약과 같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잘 알고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고금자 할머니는 올해 78세입니다.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음식에 매우 조심하는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단 한 개도 드시지 않았고 붉은 고기와 생선 기름은 건강에 안 좋다고 믿으며 수년째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셨습니다. 대신 야채와 밥만 위주로 소식하며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살도 빠지고 속도 편한 느낌이 들어 나름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금자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고 자주 피로감을 느끼며 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심각한 근감소증과 경미한 빈혈 그리고 비타민 D12 부족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치의는 원인을 묻고 식단을 살펴본 뒤 음식 제한이 지나치게 과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콜린, 오메가-3 같은 뇌와 면역 기능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철분과 아연,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금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무조건 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금자 할머니는 저를 만나 진료받은 이후 식단을 조금씩 조정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삶은 계란을 드시고 기름기 적은 소고기나 생선을 소량씩 드시며 식사를 다양화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체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생각한다고 너무 안 먹었더니 오히려 아프더라고. 이제는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제일이야. 노인의 건강은 엄격한 제한보다는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영양 섭취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적절히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정작 식사는 소홀히 하고 영양제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영양제는 음식의 영양을 보완하는 용도이지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에는 비타민, 단백질,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흡수율이 훨씬 높고 효과도 좋습니다. 반면 정제된 영양소는 흡수가 제한적이며 과하게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D는 식사를 통해 섭취할 때 가장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의 기본입니다.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판단 아래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박정철 씨는 올해 79세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 후에는 각종 건강 프로그램과 신문, 건강란을 꼼꼼히 챙겨보며 비타민과 영양제에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알약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비타민 O부터 시작해서 C, D, E는 물론 오메가-3,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까지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식사는 대충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은 그냥 찬죽으로 때우고 반찬은 귀찮아서 김치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 박 씨의 평소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며 기운이 없고 자주 어지럽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근감소증 초기와 단백질 부족, 철분 비타민, B12 결핍이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결핍이 생긴 이유는 음식에서 얻는 자연 영양소의 복합 작용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밥을 제대로 안 드시고 영양제를 드시는 건 불 꺼진 난로에 향초만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반찬을, 점심엔 국과 밥을 챙기고 저녁에도 최소한 나물 반찬과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박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고 체중이 소폭 늘었으며 기운도 회복되고 식사량도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알약에만 기대고 살았던 게 잘못이었어. 이젠 밥이 내 보약이야. 노년의 건강은 영양제보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조수단일 뿐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여전히 식탁에서 나옵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노인의 활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는 무조건 저염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걱정해 무조건 저염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염분을 제한하면 음식 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져 결국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도 약해지며 기운 없이 지내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함께 먹는 밥이나 국, 반찬의 맛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간은 식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병이 있더라도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맛있게,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느는 것을 걱정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몸의 주 에너지원이며 특히 두뇌 활동과 기력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밥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식사량이 줄고 단백질 흡수도 떨어져 근육이 빠지기 쉬우며 기운 없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노인은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식사 만족도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방식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권용만 할아버지는 88세로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라는 다짐을 했고,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식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쌀밥 대신 오직 채소와 계란, 고기만 드셨고 고구마나 과일도 당이 많다는 이유로 피했습니다. 밥이 문제야, 밥을 끊어야 산다는 말이 할아버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체중이 조금 줄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식사 후에도 금방 기운이 빠졌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말문이 막히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져 저혈당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뇌로 가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령자의 경우 탄수화물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와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용만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과하게 조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현미밥이나 통곡물빵, 삶은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씩 식사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저녁엔 소량의 밥과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서 몸에 에너지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균형이 중요해라는 말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식생활은 다시 균형을 찾았고, 덕분에 기력도 회복되어 동네 공원 산책을 즐기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속이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고기류를 지나치게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세포 구성, 호르몬 생성,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은 심장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적당한 지방은 음식의 맛을 살리고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튀김이나 포화 지방은 줄여야 하지만 좋은 지방까지 모두 피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골고루 적당히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며 지방도 그 균형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정선 할머니는 올해 68세입니다. 몇 해 전 삼겹살을 먹고 난 뒤 심하게 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속이 불편했고 이후로는 고기나 기름기 있는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야채나 죽 같은 것만 먹어야 해라며 반찬도 김치와 나물 정도로만 간단히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엔 속이 편해진 것 같아 만족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기도 벅차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질 부족과 비타민 D 결핍, 경미한 빈혈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듣고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특히 고기와 지방은 노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이정선 할머니는 식사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이나 수육, 등푸른 생선부터 조금씩 섭취를 늘려갔습니다. 볶음 요리 대신 구이나 찜 요리로 조리법을 바꾸니 부담도 덜했고 소화도 수월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도 간식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고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었으며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도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는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적당히 먹으니까 몸이 훨씬 나아졌어. 기름기도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정선 할머니의 사례처럼 한 번의 불편한 경험이 오랫동안 편향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꼭 필요하며 그것은 식사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적절히 조절하여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두려움 없이 균형 있게 먹는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